네, 앞선 리플 영상에서 꽤 의미 있는 댓글이 달렸는데 저도 이걸 보고 참 기분이가 좋아지고 참 의미 있는 투자 스탠스를 잘 견지해 오신 그런 분이란 생각도 들고 이 멘트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투자 인사이트들을 짚어보는 것도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 투자 스탠스를 정립하고 견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인 50대 구독자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계획적인 투자를 통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셨는데, 이분이 남겨주신 짧은 댓글 속에는 생각해보면 좋을 내용들 참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50대 리플 XRP 장기 투자자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투자의 원칙, 기준, 또 방향은 뭐고 어떻게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펀더멘털을 공부하고 인지하고 희망이라는 걸 가졌기에 4년 동안 매월 월급 받아서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모아오다가 가격이 1000원을 넘어가면서 중단하고 다시 3에서 4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년 투자로 4배, 앞으로의 4년으로 20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50대인 제가 남은 40년 인생이 바뀌기를 고대합니다. 이게 전체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충 봐도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살아남기가 간단치가 않은 것을 꼽자라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인으로 한탕을 노리는 투기적 접근을 하는 경우도 요즘엔 그래도 예전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고, 급등락하는 가격과 투기 열풍이 멀쩡하던 마음도 크게 흔들어 놓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요동치고 SNS에서는 수익 인증글이 쏟아지고, 그렇게 내 마음은 또 한 번 흔들리고 이런 패턴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의 자세한 상황은 자세히도 모르고 정확히도 알 수 없지만 50대 XRP 장기 투자자 이 4년 동안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4배 수익을 달성했고 앞으로 4년 동안 20배 수익 달성을 기대한다. 딱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제 나름의 생각과 추측, 그리고 4년 동안 있었던 시장의 상황 변화를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AC라고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상황적 추론이, 추측이 가미가 될 거라서 실제와는 물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풀어나가다 보면 기초가 탄탄한 코인에 장기 투자를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정도는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A씨가 투자 자산으로 XRP를 선택한 데는 아마도 대략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XRP는 리플사가 추진하는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의 핵심 토큰으로서 은행, 금융기관의 도입 가능성 등 펀더멘털 측면에 매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XRP는 속도와 낮은 수수료 덕분에 국제 송금에서 활용도가 높아서 여러 은행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XRP 가격이 이전 폭등기 대비 크게 떨어져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장기 매집하기에 어느 정도 적합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2017년 말에 XRP가 한때 $4 근처까지 솟구쳤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90% 이상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A씨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A씨는 한 번에 목돈을 넣지 않고 매달 월급의 일부를 일정량의 XRP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XRP를 구매했고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규칙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100에서 150만원씩이니까 1년에 12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타이밍을 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지고 고점에 물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분할 매수는 리스크 분산과 심리적 부담 완화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A씨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을 잘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변동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투자 금액을 어쩌면 생활자금과 완전하게 분리를 하고 때가 되면 사실상 자동으로 매수를 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남들이 빚내서 몰빵할 때 나는 빚 없이 쪼개서 나눠서 산다, 이런 스탠스가 결과적으로 아마도 정립이 잘 됐었을 겁니다. 이런 접근은 크립토 디톡스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크립토 디톡스는 과도한 레버리지나 몰빵 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고, 대신 안정적이고 건강한 투자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무모한 올인 대신 꾸준한 분할 매수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크립토 포트폴리오를 쌓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장의 거센 폭풍이 몰아쳤을 그 시점과 맞물릴 겁니다. 2020년 12월 미국 SEC가 리플사를 제소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재에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XRP 가격은 순식간에 0.58달러에서 0.21달러로 폭락해버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새 60% 가까운 가격 폭락이 있었고, 미국의 주요 거래소들은 아예 XRP를 상폐시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허겁지겁 손절매를 하거나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에는 동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요 직후에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 전에, 기소 전에 매수를 했다라면 계좌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 속이 꽤나 아팠을 수밖에 없고, 애초에 이 같은 변동성을 각오했다라고 하더라도 간단치는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XRP의 펀더멘털 가치가 변함없다라고 믿었다라면 패닉에 휩쓸려 팔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평소 계획한 매수 일정을 그대로 이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2020년 12월 이후 기나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SEC 소송은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고, XRP 가격은 한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2021년 초반 전체 코인 시장이 활황일 때 XRP도 한때 2달러 주변까지 급등하면서 잠깐 빛을 보는 듯 했지만 곧이어 찾아온 조정장에 다시 주춤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역시 XRP는 글렀다, 끝장났다, 이런 말도 나왔고, 유행은 NFT나 다른 알트코인들로 넘어갔지만 A씨는 아마도 쉽게 움직이지 않고 홀딩을 했을 겁니다. 눈앞의 유행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XRP에 집중하면서 추가 매수 여력이 생길 때마다 차근차근 코인을 모아갔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에 하루 시세에 일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 차트를 자주 보지 않도록 노력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는 나무가 자라듯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아마도 이런 비슷한 원칙이 설정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태도는 기다림의 미학, 다시 말해서 인내심의 힘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 초까지 XRP 가격 변동 상황을 단순화시키면 이런 차트가 그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XRP의 가치는 꾸준히 직선으로 상승하지 않고 몇 차례 급격한 스파이크와 깊은 조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 속에서 고점에 뛰어든 투자자는 오랫동안 깡통 계절을 안고 버텨야 했을 겁니다. 반면 A씨 같은 경우에는 급등 때 조급해하지 않고 급락 때 두려워하지 않으며 묵묵히 기다리는 방식으로 결국 상승 사이클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흘러서 마침내 2025년 3월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무려 4년여를 끌어왔던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거의 다 해소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날아든 소식에 XRP 가격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 아래에서 맴돌던 XRP는 순식간에 3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버렸습니다. 4년 전 소송 직후의 암울한 저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XRP로서는 몇 년 최고가를 경신해버린 겁니다. 이때 우리 A씨 같은 경우에는 비로소 그동안의 기다림이 보상받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평단가가 워낙 낮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보유 XRP 물량의 평가 금액은 투자 원금을 훌쩍 넘어섰고 투자 수익률 4배라고 댓글에 언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적인 투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계좌에 찍힌 금액은 애초에 A씨가 몇 년 동안 투자해온 원금 대비 이 수백 퍼센트, 400% 수준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작은 욕심이 고개를 들 때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한 대가가 이렇게 돌아왔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돈은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4년 넘는 시간 동안 XRP를 차곡차곡 모았고 마침내 빛을 발했고 이제 5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상당한 수익이 났지만 A씨에게 더 값진 것은 어쩌면 투자 관점의 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 초기 열풍에 휘말렸다가 큰 손실을 보고 떠나거나 여전히 단타와 투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쉽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완전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계획의 힘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이리저리 휘둘리기보다는 처음 세운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꾸준함, 그 힘이 결국 더 큰 결실을 가져다 준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만약 A씨가 초반에 남들과 같이 한방에 행운을 노리고 이 코인 저 코인 갈아탔다라면 어땠을까? 아마 일시적인 수익과 손실에서 춤을 추다가 지쳐서 진작에 발을 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디톡스에도 이 한방 신화의 허상을 경고하고 있는데 A씨도 이런 한탕 심리의 위험성을 직접 체감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또 2021년 불장 때 모두가 환호하면서 달려들 때 A씨가 만약 욕심을 부려서 고점에 몰빵을 했다라면 이후 찾아온 큰 폭락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A씨는 다행히 포모를 이겨냈고 일확천금의 유혹을 이성으로 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통 분모에는 바로 내 투자 철칙은 내가 지켜낸다, 이런 다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댓글에도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A씨는 XRP를 선택할 때부터 철저하게 펀더멘털을 고려했습니다. 기술, 실용성, 기업의 노력 등 눈에 보이는 가치에 집중을 한 겁니다. 실제로 XRP가 5년 동안 750% 이상 상승할 수 있었던 데는 은행, 정부 등의 채택, 국제 송금 활용 증가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 상승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거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펀더멘털 기반의 분석은 크립토 디톡스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격 차트만 쳐다보면서 일희일비하는 대신 코인의 내재 가치와 시장 환경을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A씨는 투자 기간 내내 건강한 투자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인 시장에 발을 들이면 누구나 이 시세 중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잠자리에서도 자다 깨서 차트부터 확인하고 SNS의 수익 인증글에 감정이 휘둘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식적으로 삶의 균형을 잘 지켜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예시로 생각을 해보자라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 본업에 충실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해치면서까지 코인에는 매달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멀리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테고 불안감이나 조바심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크립토 디톡스에 써놓은 표현을 빌리자라면 중독자가 아닌 전략가의 길을 걸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로서의 멘탈 관리와 심리적 디톡스의 중요성을 몸소 증명해 보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정의 패배 그리고 동시에 계획의 승리 이렇게도 빗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50대 투자자의 이야기는 저희 채널에서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는 또 크립토 디톡스가 지향하는 투자 철학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원칙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투자 전략,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공포나 과욕 같은 감정 요소를 배제합니다. 포모나 한방의 대박 이런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감정적 판단 대신 데이터와 논리에 근거한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또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 한 번에 올인하지 않고 시점을 분산시켜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을 줄이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면 시간에 분산 투자하라는 말처럼 분할 매수는 이 전략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으로 통합니다. 우리 투자자도 이 방법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투자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프로젝트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기다림의 미학. 돈은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투자 격언처럼 인내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주기적인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조정기마다 실망해서 팔아치우면 정작 상승기에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을 바라보는 긴 호흡의 투자를 통해서만 비로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급등한 날보다 지루한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날짜적으로 따지면 1년에 급등하는 날은 30일이 안 되고 지루한 날, 횡보나 하락하는 날이 나머지 11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지속 가능한 투자자의 자세를 견지하는 게 엄청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펀더멘털 집중, 이 코인의 내재 가치, 현실 세계에서의 활용처, 프로젝트 팀의 역량, 이런 펀더멘털 요소를 분석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가격 차트의 등락만 쫓는 대신 그 코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와 성과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XRP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사용자와 기관의 수요가 늘어날 만한 코인은 결국 시장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크립토 디톡스의 철학은 좋은 코인은 결국 제 가치로 돌아온다. 이런 믿음으로 유망 자산에 대한 공부와 리서치를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 무척 빡세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결국 나 자신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밤잠 설치며 차트를 보거나 생활자금까지 무리하게 투입하는 행위는 투자 중독, 투기에 가깝습니다. 크립토 디톡스는 이런 중독성을 경계하면서 멘탈 관리와 원칙 준수를 강조합니다. 필요하면 휴식도 취하고 투자 말고 나만의 삶을 즐기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무리한 레버리지나 몰빵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분산과 위험 관리에 충실하는 것이 오래 살아남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 원칙들은 이번 투자자 A씨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우연이나 운이 아닌 바로 크립토 디톡스가 제시하는 지침들이기도 한데 결국 건강한 투자자란 감정과 충동을 디톡스해내고 이겨내고 계획, 분석, 인내라는 이 3박자를 갖춘 투자자라는 거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50대 A씨의 경험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영웅담은 아닐 겁니다. 누구든지 올바른 철학과 원칙만 있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철학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한 게 크립토 디톡스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됐는데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단순합니다. 코인을 도박이나 투기가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하나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만연한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서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일을 안내하는 그런 나침반 같은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50대 투자자 A씨의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투자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책 소개도 하면서 이런 사례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안겨주는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내 투자가 무언가에 쫓겨 다니는 중독적인 행위는 아니었는지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길잡이가 필요하다라면 특히나 초보자분들께는 크립토 디톡스가 괜찮은 방향타가 기초 단계에서는 충분히 돼줄 수 있지 않을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왕도는 없지만 원칙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원칙을 지킬 용기와 어느 정도의 지혜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한 번씩 더 인사이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투자 전략과 스탠스 정립하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